KTN 오늘의 주인 뉴스입니다. 중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러 매체에서는 이번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도서관에서는 김치축제가 12월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중 젤렌스키 대통령이 감사 인사 이전에 더 많은 요구만 늘어놓자 화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내려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에서는 정원의 3분의 1인 35명, 그리고 36개 곳의 주지사가 새로 선출되게 됩니다. 하원은 공화당 우세, 상원은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48%의 확률로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역시 하원은 공화당의 확실한 우위를, 상원은 박빙 승부를 전망했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원까지 확실히 입법 권력을 장악할 기회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하원 전패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선거 레이스 막판 양당은 상원 판세를 가를 승부처로 꼽히는 조지아주를 비롯해 펜실베니아와 애리조나 그리고 네바다 등 경합주 민심 공약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김치축제가 12월 6일 열립니다. 김치축제는 연방의회에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연방하원에 제출된 김치의 날을 미국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결의안 HR 1245가 통과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김민선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김치 담그기 시연과 함께 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의회 관계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김치축제는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측이 김치의 날을 미국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낸 캐럴린 멀로니 의원 등 12명의 하원 의원들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김치의 날 결의안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12월 마지막 회기에 해당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의 배터리 합작 법인인 LTM셀즈의 오하이오주 공장에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투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UAW는 31일 LTM셀즈의 오하이오주 공장에서 투표를 치르기 위해 전미 노동관계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LTM셀즈 오하이오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900명이 카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노조 결성을 추진했으나 사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투표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또한 LTM셀즈의 오하이오주 공장에서 노조가 결성되면 전기차 제조 공장으로 조합원 자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중 화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감사 인사 이전에 더 많은 요구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부담 문제가 제기되면서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지원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불쾌한 기분을 나타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방침을 발표한 지난 6월 15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통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했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가로 필요한 무기 리스트를 줄줄이 나열해 화를 빚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먼저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최근 연방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이 재조명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예상보다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폭 지원하는 정부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일부 하원 의원들도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매개로 휴전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를 할 방침인데 하원에서 공화당이 우승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폭 지원도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사 MBC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화를 낸 데에는 수십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되는 것에 대한 의회와 대중의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초기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도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깊은 고민을 알리기 위해 4개월 전의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는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의 현재 3.5%인 실업률이 내년에는 6%까지 급등해 1,000만 명 실직자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실직자가 400만 명이나 급증해 실직자가 1,000만 명에 달하게 되고 불경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준은 실업률이 내년과 후년에는 4.4%까지 올라가 120만 명의 실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경제 분석기관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실업률이 급등하고 실직자들은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실업률이 내년에 5.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도이치뱅크는 6%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민간 금융기관들의 경고는 연준의 예측보다 훨씬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어서 이른바 소프트 랜딩의 꿈도 깨어지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즈니스 경제학 협회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나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미국이 뚜렷한 불경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내려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대응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성명을 통해 원숭이 두창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오드로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일 국제보건긴급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위원회는 각국의 대응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가 현저히 줄었지만 여전히 전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별 대응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이 취약한 개발도상국 등 지역에서는 감염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시선을 피해 감염 사실을 회피하는 경향도 나타나 추가 전파 위험성도 높습니다. WHO는 지난 7월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되면서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그리고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피부, 호흡기, 점막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열, 발진, 몸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 7만 7천여 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이 28,377건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지아주는 1,917명이 확진돼 미국 내 5번째로 많은 발병자가 나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